웰컴백 멜리티의 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4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독해 공략법 지금쯤 됐으면 이제 오지선다형 키워드 파악하는 거 좀 많이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서 7번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빠르게 1번부터 5번까지 컴사로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chemical, 화학적인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더불어서 분해란 뜻인데 컬러를 제가 체킹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컬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컬러는 굳이 체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자와 누가 나오죠? 예술가와의 관계성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색상을 어떻게 했대요? 컨비네이션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4번은 분자와 뭐와의 관계성, 기온의 변화와의 관계성,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빛에서의 색상과 그 다음에 잉크에서의 색상의 차이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집어드렸어요. 맨 처음에 봤더니 페이드가 무슨 뜻이죠? 색이 바래지다. 그러니까 색이 옅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색상이 옅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색상이 왜 변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색상이 변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것은 사실 1번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자외선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케미컬리 화학적으로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심지어 degradation까지 보이시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지문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여러분들 정동 예습 되어져 있다라는 존재하에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그림 속의 색이 발해가는 과정 또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문장은 방금 전에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었던 케미컬리가 있는 부분이 이제 토픽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어휘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fade는 색이 바래다 또는 흐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바이올렛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UV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선블록을 보면 선크림을 보면 거기에 이제 UV 수치가 나와져 있죠. 그 이제 radiation은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같이 만나서 다 자외선으로 쓰게 됩니다. gradually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즉 급진적으로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ercure, 분자, 피그먼트는 아래 있어요. 색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upgrade 아시죠? upgrade의 반대말이 바로 degrad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분해, 저하, 악화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oxidation은 산화, as with는 무엇과 같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otolysis 아래 광분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즘 자주 나오죠. consequence가 결과니까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consequently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루카는 딱 보니까 이거 사람 같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들, 즉 지켜보는 사람, 구경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 전개하는 스키밍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맨 처음 이 글은 fading of color, 색상이 바래지는 과정이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제시한 단어가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고에너지다. 고에너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한다? 색소 분자를 쪼개서 색상이 없는 분자들을 남기기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외선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산화 과정을 거쳐서 2차 분해 과정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색이 바랬어, 오래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색깔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색소가, 그러니까 유색 색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감소가 되어지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로서 색상과 화학적 반응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이요. 얘는 앞에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라 어렵진 않네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뭐에 대한 질문?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옷감에서의 색상이 바래는데 그 바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첫 번째 문장만 보고서 아, 이 글은 전반적으로 색상이 왜 변하는지 그 이유 또는 원리가 이제 그 핵심이 되겠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시한 단어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high energy, 고에너지 형태의 빛인데 자, and가 나왔으니까 병렬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아직 이게 문장이 끝나질 않았는데 그 사이에 콤마가 나왔네요. 팁을 드리자면 1번 우리가 문법을 풀을 때에도 콤마 삽입절 지우고 풀면은 간단하고요. 2번 독해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 삽입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집어넣은 거잖아요. 말하다가 내가 중간중간에 넣는 삽입절이니까 얘네들도 사실 삭제를 하고서는 독해를 하시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겠죠. 일단은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as가 나왔으니까 뭐 하듯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unbather는 누구겠어요? 햇빛으로 어떻게 샤워를 해? 아, 이거 한마디로 일광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광욕하는 사람들은 only to aware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only를 뭐라고 해석했나요? 너무라고 종종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자외선, 은에서 두 번째 동사 나왔네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햇빛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아, 색상이 바래는데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은 어떤 옷감에 있는 색상이 누구랑 만나면 자외선이랑 만나면 자외선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형태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외선은 can gradually 점진적으로 break up 쪼갤 수가 있는데 뭐를 쪼갤 수 있냐면 바로 색소 속에 있는 분자들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living 좀 밑줄 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어법 시험을 봤을 때 living 자리에 밑줄 쳐져 있고 앞에 콤마 있으면 반드시 뭐 체킹하셔야 되냐면 앞 문장의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주절이죠. 그럼 뒤에는 뭐여야 돼요? 종속절이죠. 즉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접속사가 없으므로 얘는 분사, 구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오형식 동사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live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동사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누가 무엇 하도록 남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 아이라서 일반적으로 living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따지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living이냐, left냐 라는 능동수동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2018년 6월 달에 시행이 되었었던, 즉 작년 6월 달에 시행됐던 고등학교 3학년 어법 문제고요. 자, living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앞문장 확인해야 되는데 앞에가 주절이죠. 그럼 뒤에가 종속절이 되는 지문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능동수동 체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live는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로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형용사 많이 오는 오형식으로 시험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뒷문장 봤더니 뒷문장이 완전함으로 아, 여기선 living이 맞았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자외선이 쪼개요. 색소 속에 있는 분자들을 쪼개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남기게 되는 겁니다. 뭐를 남겨요? 더 작고 색상이 없는 분자들을 무엇으로서 결과물로서 남기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외선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분자들이 쪼개지고 실제 있는 유색 색소들은 쪼개지고 분자들은 쪼개지고 색상이 없는 분자들이 남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번 지문이요. 자, 그러면 이게 자외선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주어 동사 도치된 거 체킹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과정이 바로 어떤 두 번째 과정이냐면은 분해라는 두 번째 2차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니치에 밑줄 쳐져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의 완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뒷문장에 react가 나왔어요. react는 그냥 반응하답니다. 무엇을 반응시키다. 타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자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완전. 그래서 이니치가 맞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소의 분자들이 아마도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반응을 한대요? 바로 산소의 분자와 함께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2차 과정을 겪게 됩니다.
대기 속에 있는은 앞에 있는 몰큐를 꾸며주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콤마가 동격을 이루고 있어요. 얘가 누구와의 동격이냐면 a process가 좀 위에 있는 a second process와의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속에 있는 산소 분자와 화학적으로 뭐가 색소 분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무엇이 된다? 산화라고 알려진 반응 절차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자리 여러분들 어법적으로 만약에 is non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과연 맞을 수 있었을까요? A process is known as oxidation. 얘 수동 맞았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에 하나 그걸 구별 못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뭐가 안 돼 있다? 주동, 접주동을 아직도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앞에 콤마가 있으므로 이 앞에 주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 이미 주동이라는 주절이 있었으므로 뒤에는 주절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second process와 a process가 서로 명사 그리고 명사가 동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는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겠어요? which is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process를 꾸며주는 pp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광분해와 함께 이것은 alter를 이제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변화시키는데 바로 뭐를 변화시킨대요? 분자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두 번째 동사 나왔네요.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 또 이니치가 누구를 꾸며줘요? 앞에 있는 매너 꾸며줘서 뒷문장을 봤더니 완전하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which 오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방법이라고 했을 때 더 way를 많이 쓰죠. 더 way를 많이 쓰는데 이 더 매너도 더 way 대신에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조금만 더 보실까요? 그것이 흡수하는데 뭐를 흡수해요? 다양한 색상의 빛을 흡수하는데 그 흡수하는 방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지문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죠. 그래서 1차 분해 과정 봤고 2차 분해 과정을 봤어요. 그러면은 접속사가 와서 문장 구조를 먼저 파악을 좀 해드린 다음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주어랑 동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명구는 괄호를 치거나 삭제를 하셔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유색 색소라고 하죠. 색상이 있는 색소예요. 유색 색소의 양이 근데 그 색소가 어디에 있냐면 특정한 부분. 그런데 여기 캔버스가 나왔으니까 스케치북에 있는 특정한 영역에 유색 색소의 양이 점차 모함에 따라서 감소함에 따라서 자, 뭐 하게 된다? 색상이 seems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법적으로 필요 없는 거를 지운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또 나와요. 만에 하나 투페이드에 밑줄 쳐져 있을 경우 이거 어떻게 풀으시겠어요? 투페이드가 왜 쓰였지? 라고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누구랑 만나셔야 돼요? seem to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와 같이 만나야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에는 캔버스에 있는 특정한 부분의 유색 색소의 양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그 색상이 마치 뭐인 것처럼 보여요? 바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바랬다 또는 변했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보고서 색상이 변했어, 바랬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게 출발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해석상으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6번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해석을 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그 특정한 색소가 진짜 색상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건 한마디로 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소의 그 혼합된 것들이 점점 그 색소에 혼합된 것들이 약해졌을 뿐이지 색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5화로고요. 이제 리뷰에서 어퍼 포인트 먼저 좀 찍고 갈게요. 자, 첫 번째 is 자리에 밑줄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콤마 있으니까 빨리 얘 수일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얘 주어 어디 있었더라? 저 앞에 있었던 ultraviolet radiation이 주어니까 is가 수일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ving은 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콤마 뒤에 ing 밑줄 쳐져 있으면 절 끊어서 주동이라는 주절이 확인됐으므로 얘는 종속절이다.
더불어서 living은 굉장히 능동수동을 많이 물어보는 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목적어의 유무도 체킹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니치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뒷문장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react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응하다는 자동사입니다. 고로 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 이 자리는 뭘 주의해라. is on이라고 밑줄 쳐져 있으면 100% 수동 맞았어 라고 하는데 뭐를 안 했다? 절을 안 끊었다. 더불어서 이 콤마는 왜 쓰였다? 앞에 있는 a second process와의 병렬을 이루는 명사 자리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hanges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changing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changing이라고 바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얘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얘는 앞에 and가 있습니다, 여러분. 콤마를 이래서 지워야 돼요. 이래서. 콤마를 지우고 나니까 and에 걸린 병렬 구조로서 alters와 changes가 서로 병렬을 이루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o fade도 마찬가지죠. 여기 to 부정사 왜 왔을까 했더니 콤마 있으니까 지워버려요. 전사 플러스 명사 있으니까 지워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났죠? 그 다음에 sim을 만났으니까 sim to 부정사를 물어보는 어법이구나 라고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글의 로직을 좀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 하나의 문장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삽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답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글의 순서가 첫 번째는 자외선의 역할에 의해서 분해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화 과정에 의해서 분해 과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여기부터가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광분의 과정과 더불어서 뭐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예 분자의 구조를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색상을 흡입하는 그 방법도 바꾸게 돼서 결론은 우리가 색상이 바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색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까지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나오고 결론에 해당되는 첫 문장이라 이 부분의 문장 삽입과 관련된 변형 문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4강의 마지막 문제죠.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빠르게 컴사로 키워드를 체킹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gravity가 나왔어요. 중력인데 중력이 어디에서 작동하는 방법? 우주에서 작동하는 방법. 그러면 왠지 감 오죠. 왠지 gravity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는 이익인데요. 장점. 근데 뭐를 했을 때의 장점. physical activity는 여러분들 그냥 운동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낫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활동, 즉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좀 극명하게 나뉘어요. 분명히 gravity 나오고 우주나 아니면 중력이나 지구과학이나 물리나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2번이 답이 확 갈렸어요. 그랬더니 3번에서 누가 보이냐면 3번에서 physical activity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학생들에게 physical activity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죠. 그럼 피지컬 액티비티도 핵심어로서 자주 나온 단어라는 걸 체킹한 상태에서 각각의 답을 갈라주는, 나눠주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체킹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밸런스인데 여기선 지금 어떤 밸런스? 멘탈 밸런스가 나왔네요. 좀 다른 지문이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도 밸런스가 나왔고 gravity가 나왔네요. 더불어서 뭐까지 보이세요? physical activity까지 보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신체 활동, 즉 운동을 했을 때 무게의 중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gravity, physical activity까지 같이 연결성을 5번까지 갖고 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한 상태에서 자, 핵심이 되는 부분을 봤더니 자, 이제 다 보이시죠? gravity 보이고 physical activity 보이고 balance도 보이고 stability도 두 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고 유출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뒤에서 구문 독해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딱 눈대중으로 해서 단어 하나 1, 2, 3, 4 이렇게 찝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어차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체킹을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프리뷰 같이 가보셔야죠. 정독 예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효율적입니다. 이 글은 중력과 안정된 운동 자세와의 관련성입니다.
중력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러면은 지구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건가는 아니고요. 그냥 몸의 무게라고 몸의 무게 중심 중심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관련돼서 있다가 지문에서 다 나오기 때문이죠. 토픽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방금 전에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었던 첫 번째 문장이 토픽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되는 어휘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러분들 stable, 안전한이라는 형용사 많이 보셨죠? 거기서 파생된 안전성. 자, 그리고 distribute라는 동사도 많이 알고 있죠, 우리.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명사. 자, 그 다음에 gravity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중력. force가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힘 역자를 써서 중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omote는 우리 엄청 많이 나오죠. 촉진시키다, 뭐 홍보하다, 그다음에 승진시키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촉진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mass, M-A-S-S 이거는 질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f vital importance는 뜻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사실 어법이랑 관련되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 ORO 구문독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tug of war은 tug가 줄이죠. 그래서 줄다리기다. 줄다리기, 그러니까 두꺼운 줄을 이제 tug라고 합니다. 그리고 lean은 기울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opponent는 알고 계시죠? 상대편, 상대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scrummage, 이런 거죠. scrummage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각주에 나온 단어는 다 외우되 뭐 어떤 동물의 이름이라든지 특정한 고유명사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스크러미지가 스크럼을 짜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크럼도 몰라.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유 명사니까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요번 스크러미지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럭비는 좀 생소한 운동이기는 합니다. 근데 럭비를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사소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공격권을 따내도록 했을 때, 8명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요. 앞으로 밀어가지고 공을 갖고 옵니다. 공을 갖고 오려면 그 상대방 앞을 막 이렇게 밀어야 돼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이 스크럼을 훈련을 엄청 많이 한대요. 럭비 선수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 F1하고 같이 겨룬 거예요. 그러니까 F1은 막 엑셀을 막 엄청나게 밟았겠죠? 그리고선 이제 럭비 선수들 8명이서 그 자동차를 이렇게 마주하고서 막 앞으로 밀었는데 F1이 앞으로 못 가요. 어쨌든 이 스크럼이라는 건 럭비 경기에서 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방법은 앞으로 막 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막 밀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서 미는 게 가장 힘이 많이 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세를 낮췄을 때 힘을 많이 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핵심이 되는 어휘로 스토리라인 전개하는 스키밍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글은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안전성과 무엇과의 관계, 운동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된다? 중력의 중심, 즉 무게 중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치가 어디일수록 더 낮을수록 더 좋아진다 라면서 누구를 예시를 드냐면 두 가지의 운동 경기를 예시로 들어요. 첫 번째 럭비 선수들의 그 스크러미지를 했을 때 자세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줄다리기 다 했었죠. 줄다리기 할 때 뒤로 이제 우리가 당기게 되는데 막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가 야 누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게 안정적이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오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지문이 길어 보이지만 어법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빠르게 주어 동사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 저를 먼저 끊어주셔야 되겠죠. 중력의 당김이 영향을 주죠.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stability of the body. 우리 신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 그래서 여기는 during은 뒤에 있는 performance란 명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while이 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해석됐죠. 제가 since를 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가실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나 아니면 적절한 분배, 뭐에 대한 적절한 분배, 바로 우리 신체에 가해지는 그러한 중력들의 밸런스나 적절한 분배는 매우 뭐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핵심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서 이 promoting의 ing는 왜 왔냐면 promote와 promoting 둘 중에 하나의 어법을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틀린 거 위주로만 이제 뭐 인강을 챙겨 본다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가 EBS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구문 독해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각각 모든 단어의 쓰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뜻만 외우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에 하나 to promote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to promote를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항상 의심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 to로서 제가 전치사 to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때 지민이에게 했을 때 to 지민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flight ticket to 서울, 서울로 향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던 목적지로 향하는 거, 목적에 해당이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essential to가 됐으니까 어디 어디에 중요하다, 어디 어디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o가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의 위치. 자, 이거를 이제 달리 얘기해서부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부연 설명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포인트를 꾸며주는 around which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뒷문장. 빨리 봐서 뒷문장의 완전한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뒷문장 봤더니 is distributed or balanced 수동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뒤에부터 좀 해석해 볼까요? 자, 한마디로 중력의 합 또는 중력의 질량이 동등하게 분배가 되어지거나 균형을 이루는 그 중력, 즉 무게 중심의 위치는 그래서 뭐하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라는 지문입니다. 해석적으로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찝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어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구문독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 필기를 꼭 해주세요. 우리가 보어 자리에 지금 is 뒤에 왔죠? 보어 자리에 of 플러스 명사가 나올 경우 얘를 뭐라고 봐야 된다? 형용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조금 달리 쓰자면 이거는 뭐냐면 앞문장의 주어가 the point라고 했을 경우 또는 the location이라고 했을 경우 the location으로 볼게요. The location is important가 됩니다. 그 앞에 vitally important를 꾸며주려면 여기선 vitally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 고등학교 어법에서 다루지는 않잖아요. 다루지는 않는데 예전에 모의고사 제가 이거를 오늘 강의를 촬영을 하면서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체킹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체킹을 못 해왔어요. 이거 꽤나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오브 형용사 importance에 밑줄 쳐져 있는 문제 푸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오브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걸 네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무게 중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어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기술 활동을 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지문에서는 사실 이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시 앞에 있는 know에 대한 목적절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색깔을 같은 색상으로 형광펜으로 좀 같이 이 부분 좀 체킹해 주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럴수록 점점 더 이러해진다 라는 구문이구나 한데 왜 얘는 세 개가 왔을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을 좀 먼저 끊어 드릴게요. 바로 여기까지가 A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이 뒤에가 바로 B에 해당되는 I입니다. 선생님 A에 왜 더 플러스 비교급이 두 개가 왔냐라는 것을 체킹하려고 하는데 앞에 and에 걸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더불어서 문장 구조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뒤에 거를 좀 먼저 보실까요?
여기 있는 it은 앞에 있는 center of gravity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이 되겠죠.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그러니까 지지하는 곳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는 알겠는데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까지밖에 안 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뭐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이에 is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병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is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게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또한 그 무게중심이 지지하는 곳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체는 훨씬 더 뭐하게 될 것이다.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더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하고 동사 없으니까 비동사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에 우리 뭘로 끝난다고 했었죠? 아까 예시문으로 끝나면서 이제 스포츠 경기 두 가지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뭐 했을 때 럭비 선수들이 스크럼을 짰을 때 스크럼은 아까 스크럼이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들은 attempt to 시도를 합니다. 뭐 하려고 시도를 하냐면 그들의 신체 무게를 가능한 낮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as 사이에 low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 low를 푸는 방법은 get에다가 표시를 하셔서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 자리가 low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 자리가 형용사가 됐겠죠. 그러면 as possible이 붙었으니까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능한 낮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지금? 자, 큰 선수들은 가능한 무게의 중심을 가능한 낮게 하려고 한다. 낮게라고 해석하면 한국어에서는 부사죠. 근데 여기서 부사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get이 오형식이니까 목적 보어 자리. 보어는 형용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뒤에 좀 중요한 어법이 나오는데요. 이 to avoid는 제가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게요. 문제는 being pushed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만에 하나 pushing이라고 밑줄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었을까요? 푸싱에 밑줄 쳐져 있네. 왜 ing지? 바로 앞에 갔더니 avoid네. 아싸. 그러면 얘는 ing 맞았어. 이러고 넘어가진 않았을까? 이제 고3이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법을 푸는 거랑은 다른 접근 방법, 더 깊은 생각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준동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체킹해야 되는 것이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 원리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본동사의 유무를 체킹해야 되는데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 동사가 바로 앞에 avoid가 있으므로 넘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준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중에서 뭐가 쓰였는지 그 쓰임을 알아야 되는데 얘 사실 avoid를 보는 동시에 체킹할 수 있겠죠. 얘 avoid의 목적어는 동명사밖에 못 돼.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더 있다란 얘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어법에서는 무슨 얘기? push가 무엇을 누구를 밀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backwards는 뒤쪽으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지에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수동이 맞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준동사의 시제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냐 아니면 having pp가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준동사의 시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어법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럭비 선수들은 몸을 앞으로 했을 때 무게중심을 낮춰야 됐어요.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운동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뒤로 해야 될까요? 밀어야 될까요? 끌어당겨야 될까요? 끌어당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주어에서 제가 멈췄어요. those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 좀 봐주세요. 제가 풀에다가 동사라고 표시를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사실 이런 문제가 어법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involved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학생 여러분들이 얘를 본동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접속사가 있으므로 접주 동사, 동사 하나밖에 못 오잖아요. 그럼 얘가 만에 하나 동사라면 풀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involved는 과거로서 본동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pp일 수도 있죠. 근데 풀은
얘가 준동사일 가능성이 1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본동사니까 involved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준동사가 돼서 얘는 지금 수동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사실 those하고 involved 사이에 생략된 말이 무려 세 개의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those가 누구의 소식을 받으면 관계사의 소식을 받거나 분사의 소식을 받으면 이 사이에 those people 생겼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독해했을 때도. 두 번째, 자,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형태예요? 원래는 are involved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같이 R이 생략이 됐으므로 바로 involved가 온 PP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잡아당길 때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죠. 그들은 뭐 하려고 해요? 자신의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try to와 try ing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죠? try to가 노력하다. 애쓰다. try ing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자, 그러면 그들의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by 뒤에는 무게중심을 낮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몸을 뒤쪽으로 기울이죠. 여러분들 줄다리기 하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더불어서 planting은 leaning에 대한 병렬인데 plant가 동사할 땐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발을 심다는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well은 강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앞에 자신의 발을 두고 최대한 앞쪽으로 두고 몸은 뒤쪽으로 기울이면서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to increase와 and에 걸린 decrease가 투부정사에 대한 병렬. 여기서는 뭐뭐 위에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찬스는 기회라기보다는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세요. 기회는 왠지 좋은 말인데 뒤에 보니까 얘는 찬스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뭐 할 가능성이냐면 상대방에 의해서 앞쪽으로 당겨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이요. 밍풀드 자리 있죠. 방금 전에 그 4번 지문에서 네 번째 지문에서 문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명사 외할게. 얘 오브에 걸렸네. 자, 그러면은 풀링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는 푸시였었죠. 여기는 풀이에요. 풀은 잡아당기다. 무엇을 잡아당기다. 얘도 마찬가지로 타동사가 됩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겨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뒤로 넘기고 발을 최대한 앞쪽으로 뻗어서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합니다. 라는 이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강의 지문이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4강 마지막 이제 어퍼 포인트하고 로직 한 개씩만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어퍼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좀 많죠. 여러분들 특수한 구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가 during 나오면 전치사와 접속사의 관계성 푸는 방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promoting 같은 경우에는 promote와 promoting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앞에 to가 to 부정사냐, 전시사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거 체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 around가 왜 쓰였게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의 유무를 가지고서 여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또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문에서 가장 특수하고 생소한 아이 오브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쓰인다. 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요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출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같이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 이 부분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구문 독해를 해서 써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로 같은 경우에는 개세 걸렸다고 해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가능한 not 개라고 해석을 하지만 절대로 부사가 되면 안 되는 문법입니다. 더불어서
요번에는 사실 이 being pushed하고 being pulled 같은 거예요. 동명사 자리 이자 수동이라는 것. 외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뭐 물론 어법이 항상 이제 수능 문제까지도 EBS 연계해서 변형이 됐습니다. 연계가 아니라 변형이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의 생김새만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암기하면 사실 좋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암기 다 한다는 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까지 많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연계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아닐 가망성이 높죠. 그러면 그런 거를 풀었을 때 틀리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우기보다 원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ose는 those people 생략됐고 involved 자리에는 those are involved라는 수동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who are이 생략된 pp involved가 나와야 되겠고요. planting의 병렬, decrease의 병렬, 생김새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being pulled 자리에 수동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글의 로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두 개의 문장이 이제 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문장이 이제 there's 하고요, likewise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근거가 있죠. 앞문장에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은 뭐였었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physical activity를 했을 때 무게의 중심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럭비 선수들이 이렇게 합니다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고요. Likewise는 또 뭐죠? 럭비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라는 문장이라서 얘는 사실 문장 삽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강의 모든 지문이 이제 완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5강 문제 같은 경우에도 3강, 4강, 5강 크게 문제 푸는 방법은 다르진 않아요.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 체킹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요. 오답 체크하고 정독, 즉 구문 독해를 해서 저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4강의 7번과 8번 문제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